예,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점심도 그렇고, 저녁도 그렇고, 오늘은 귀칼 2부작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제가 결국에는 귀메리 칼날을 보고 왔습니다. 그 영화 본 게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려고 본 건 아니었고, 저번 주 일요일에 내 그 막역한 동생, 형제와도 같은 그 똥그리한테 연락이 와서, 내가 갑자기 낮술을 하자, 낮술을 하자길래 내가 물어봤거든. 야, 혹시 남편 바람 폈냐? 그건 아니래. 바람 핀 건 아니고, 그냥 낮술이 하고 싶었대. 그래서, 12시부터 술을 먹었지. 12시부터 술을 먹다가, 한 5시, 4시 50분이었을 거야.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, 또 이제 저녁 12시까지, 그때 중간에 술 마시다 들어갔거든. 그래서, 중간에 귀칼을 봤는데,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, 그 귀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뭐냐면, 액션은 준내 잘 뽑았다. 근데 되게 지루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잖아. 근데 나는 좀 평가가 조금 다르던 게 내가 안 그래도 그날 또 잠을 좀 덜 자고 나갔거든. 덜 자고 나가서 난 중간에 내가 졸 거라고 생각해서 회상 씬에서 원래 낮잠을 한번 자줘야 되는 사람이고 술까지 먹었잖아. 근데 나는 지루한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지루하게 잘 봤던 것 같아. 그렇게 생각보다 지루하진 않았거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지 이제 그 모먼트에 대해서 나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. 크라샤. 우선은 뭐 귀칼에 대한 뭐 내 개인적인 평점을 주자면 저는 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. 8점 정도 줄 것 같고 그냥 뭐 볼만하다. 그리고 나한테 기준이 영화 얘기해서 알겠지만 난 8.0이야 돈 주고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슬램덩크 더 퍼스트는 9점을 줬던 것 같고 딱 8점에 걸쳐있는 게 범죄도시 시즌 1. 범죄도시 1탄 난 제일 재밌게 봤거든. 나머지부터는 이제 8점 미만이었는데 막 7점 6점 이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귀멸의 칼날은 8점 생각보다 전 좀 높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이걸 이제 이동진처럼 한 줄 평가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. 전이 없는 결. 그래서 보통 기승전결이잖아. 근데 기승결 약간 기승결 요런 느낌에 가까웠거든. 그래서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지루하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나도 귀칼을 볼 때마다 조금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왜 굳이 저 아크마 새끼들의 그런 뭔가 이제 하나의 나는 이게 일본식 신파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다 설명을 해야 되냐. 그러니까 때로는 설명을 굳이 안 해줘도 되거든. 설명이란 건 나중에 스피노프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도 상관없잖아.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면. 근데 귀칼은 항상 혈기 오니가 되는 사람마다 그 구구절절한 사연인데 그걸 굳이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해. 그걸 유일하게 설명을 안 했던 게 이제 쿄코지, 항아리 괴물. 걔만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나는 이게 보면서도 귀칼을 맨 처음 원작을 볼 때마다도 굳이 저걸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나. 왜냐하면 이제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번에 시작을 할 때 무한성이 딱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심파가 펼쳐질지 뻔히 다 알고 있잖아. 원작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또 이제 또 탄지로 아빠 나와가지고 또 히노카미 카구라 추다가 뭐시 곰 대가리 썽둥 치고 뭐 뻔하지. 그리고 아카자 나오면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인스타 피드에 도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. 아카자가 진정한 순애자라고 오코츠유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오코츠유타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. 그거 돌아다니더라고. 이게 시치레다나 쥬나이다 이거 있잖아. 그게 돌아다니면서 아카자가 순애자라고 하는데 난 그것도 짜증이 나. 왜? 아카자는 그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지만 혈기가 돼서 100년 동안 사람을 먹어치웠단 말이야. 여자만 안 먹었을 뿐이지. 근데 순애자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. 그래서 보면서도 얘 새끼 왜 라방에서 술 먹다가 내가 격분을 했거든. 야 사람을 먹은 지존파도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시티발룸이라서 그런가.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번에 무한성 편을 보면서 나는 생각보단 되게 잘 뽑았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내용의 압축에 있어. 일단 첫 번째 액션 진짜 잘 뽑았고 액션은 진짜 이때까지 나왔던 그 어떤 애니메이션보다 최고야.
내가 유포터블이 액션씬 진짜 개잘 뽑는다를 언제 느꼈냐면 요시하라 육각편 마지막에 이제 텐겐이랑 규타로 싸울 때 있잖아. 악보가 완성되었다 막 달려가는데 그때 액션 미쳤잖아. 그런데 진짜 그 이상의 전투신들이 계속 나오거든. 이제 기요와 아카자 싸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상이 계속 나오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뽑은 게 난 그 무한성을 진짜 잘 뽑았다고 느꼈어. 무한성이 극 중에서 진짜 집중력이 있게 그렇게 넓고 광활한 그 공간감이랑, 그리고 그 뭔가 이게 내가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면 여기서 뭐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알 것 같은데, 근데 그냥 빨려 들어가. 전투신 하나는. 다만 그 나머지 내가 말했던 기승결, 이게 문제라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삼아지고 있는 건데, 근데 나는 이것도 내 생각보다는 별로 안 지루하다 느꼈던 게, 원작을 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까요? 귀멸의 칼날이 1화부터 시작해서 거의 210화쯤에서 끝나게 돼 있거든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, 애니메이션 맨 처음에 할 때 맨 처음에 그 탄지로가 나왔을 때 1화가 시즌 1이 26화까지 나왔잖아. 그지? 26화까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내 유튜브 뒤집으면 나올 거야. 내가 그거 26화까지 다 보고, 그 TV판을 넷플릭스 나온 거 다 보고, 그때 무한열차가 개봉했거든. 내가 밤새고 아침에 무한열차를 보러 갔었단 말이야. 보고 오고. 그 다음에 시작된 게 뭐야? 요시하라 유각이지. 요시하라 유각이 한 11편인가 그렇단 말이야. 그 다음이 뭐야? 도곡마을이잖아. 도곡마을이 한 11편 나오지, 그지? 그 다음에 뭐야? 합동훈련이잖아. 합동훈련은 한 11편 나오잖아. 그 다음에 나온 게 무한성인데,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방금 말했던 26편, 극장판 하나, 그리고 요시하라 11편, 도곡마을 11편, 합동훈련 11편, 이게 그 귀면의 칼날 보면 총 210화 중에서 요까지가 140화 정도 분량이야. 140화 조금 넘어. 3분의 2 분량이거든. 근데 나머지 이제 극장판 세계로 이제 나머지 70화를 다 때려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? 나는 맨 처음 그게 좀 궁금했거든. 야, 이 70화 넘은 분량을 어떻게 극장판 세계로 끝낸다는 거지? 어떻게 압축을 할 거라는 거지? 난 그게 궁금했는데, 그걸 감안할 때는 굉장히 압축을 잘했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이게 대충 잘라내도 되는 서사가 있고 잘라내면 안 되는 서사가 있잖아. 그러니까 아카자 모가지 땄는데 그 여자 이름 뭐야? 하쿠지상 했던 애 코아쿤가? 걔 회상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싸우는데 이제 탄지로가 내비치는 세계 각성하는데 아버지 회상신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. 맞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나는 압축을 굉장히 잘했구나라고 느꼈어. 나머지 남은 분량이 70화인데, 그걸,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그 귀멸의 칼날을 봤을 때 더 지루하겠구나 하는데, 그것 치고는 굉장히 잘 뽑아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. 그래서 나는 그래가지고 보면서도, 나쁘지 않네,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근데 그 압축을 또 얼마나 잘했으면 그거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, 극장판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고. 보면서도, 얘는 저런 스토리가 있고, 쟤는 어떤 스토리가 있구나.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 설명충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 하더라고. 그래서 다음이 이제 코쿠15잖아. 코쿠15 편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왜냐하면, 코쿠15도 회상이 준내 긴데, 솔직히 코쿠15 회상은 되게 재밌거든. 요리치 나온단 말이야. 요리치가 세계관 최강 아니야. 그 무잔한테 거의 1000년 동안 PTSD를 안겨준 세계관 최강자가 나오는 그거잖아. 그러니까 나는 회상신에서 또 요리치 전투신을 또 어떻게 뽑아낼까 난 그게 좀 기대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무자한 편이 가장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코코15 편이 제일 재밌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게 뽑아내기에 따라서 어떻게 뽑아낼까. 회상신을 되게 재밌게 뽑아낼 수 있거든, 코코15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한성편 처음 봤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뽑힌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뒤에 것도 계속 보러도 되겠구나.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걸 볼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거든. 그래서 라방하면서도 내가 늘어진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 또 일본판 심파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근데 이걸 보러 갈지 모르겠다라고. 근데 처음에 딱 봤단 말이야. 딱 보고 나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야. 다음 편 봐도 되겠다. 다음 편 봐도 되겠고, 오히려 이제 가장 재미없는 편은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무잔 잡는 편이 가장 재미없게 되지 않을까. 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. 왜냐면 나는 이렇게 내가 에피소드를 아까 말했던 그 70화 분량을 보면서 솔직히 마지막이 제일 재미가 없었거든, 나는.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, 지루하긴 지루해. 기승결로 가게 되는데, 근데, 원작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법 압축도 되게 잘했고, 무엇보다
잘 뽑았어. 액션씬 잘 뽑아가지고 액션씬이랑 무한송이랑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고. 그냥, 그거 보러 간다가 해도 괜찮아. 그래도, 야, 유포터블이 진짜 각 잡고 만들었구나, 지금. 그래서, 어떻게 보면 신생회사 중에서 지금 이제 제일 강한 게 유포터블이랑 마파잖아. 마파인데, 마파도 지금 이제 조선레전 쪽으로 이제 하고 있긴 있는데, 사실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마파하고 유포터블은 내가 봤을 때 비교가 안 된다, 이제. 이제. 마파는 진격거인 때 되게 잘 뽑아냈잖아. 리바이 전투신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뽑아냈는데, 지금 왔을 때는, 와, 유포터블 이거, 귀멸의 칼날이 끝나고 나잖아. 그러면 거의 독보적인 1황까지 올라가지 않을까. 뭐,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여튼 뭐, 귀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여기까지고, 어디까지는 뭐 내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야. 알았지? 그래갖고, 결론은 그래도 뭐다? 가서 볼만하다. 가서 볼만하다.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, 여튼 뭐, 오랜만에 하는 영화 이야기, 재미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!